방향으로 따라가는데 주변에 보시면은 여기 수학학원이 좋다고 하면 수학학원으로 다 몰려갔다가 영어학원으로 몰려갔다가 다 여기저기 몰려가게 되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효율 대비 투자가 잘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 부분들은 개인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에 검사해본 거 보면은 우리 준영이가 갖는 특성, 그 다음에 우리 동혁이가 갖는 특성, 그 다음에 우리 현종이가 갖는 특성, 이런 부분들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거기 임상학적 해석 자료에 나눠드린 것처럼 인간의 어떤 사고 구조와 그 다음에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준영이는 텍스트로 된 글자 정보를 보는 거를 비교적 좋아하진 않죠. 대신에 우리 준영이 같은 경우에는 그림 정보나 아니면 영상 정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발달과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지적 구조들을 좀 더 발전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과제를 완수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특성들을 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향식 구조, 즉 우뇌를 잘 활용하는 아이들이고 하향식 구조, 좌뇌를 잘 활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들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아이? 아이들은 상당히 순수하죠. 여기에서 보면 아이들 제가 한 열흘간 이렇게 여기 오면서 다양한 아이들을 관찰해봤는데 아이 개인으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나 그 강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모아놓으면 그 강점이 서로 부딪혀서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조율할지, 이 사회적 기술은 분명히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면은 부모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님이 아이와 얼마큼 소통하고 교류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을 잘 보듬어 줬는가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마다 학교 갈 때마다 좀 안타까운 사고들을 듣게 되는데 얼마 전에도 여기 동탄2의 중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고, 오산에서도 작년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 그쪽 학교에 가서 전체적인 검사를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타깝게 얼마 전에도 분당의 모 고등학교에 김모군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OECD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자라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옛날 말이기는 하지만은 아이를 잘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할아버지. 그렇죠. 할아버지의 경쟁력, 그 다음에 엄마의 정보력, 그 다음에 사랑으로 돌봐주는 우리 아줌마, 그 다음에 아빠의 무관심. 그렇죠. 아빠의 무관심. 이게 일치해야 아이가 즉 상위권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론상으로 맞습니까? 제가 분당에 있을 때는 전문직 아이들도 많이 케어를 해봤는데 대한민국의 검사 빼고는 다 검사를 해봤던 것 같아요. 검사 조직에 있는 사람들만 교수, 변호사, 의사, 그 다음에 방송국 PD 이런 분들 다 검사를 해봤는데 전문직일수록 자녀 교육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심리적 부작용이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친구들도 있고 학습에 대한 과잉으로 인해서 번아웃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 인근에도 이렇게 순회를 쭉 해보면 저희 검사를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는 검사 기관은 아니고 상담센터인데 전문 검사 기관 거를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산의 운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희 검사를 하는데요. 4, 5, 6, 중 1, 2, 3, 고 1, 2, 3 이런 데이터가 다 누적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보면은 이 아이의
과거의 히스토리와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의 이제 지명을 받아서 이제 선진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선진 사회는 과도기적 사회, 즉 우리가 과도기적 사회 환경과 다르게 선진 사회는 느린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도기적 사회는 과속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부작용이 있는데 지식 기반의 어떤 경제 사회, 우리 사회를 지금 지식 기반의 경제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지식의 어떤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어서 어머님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게 그거죠. 학교 수업만 잘 따라갔으면, 그 다음에 최소한의 어떤 지식만 축적했으면, 근데 그도 이루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최상층은 3에서 4% 정도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 2%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어머님들 자녀들이 최소한 우리 아이는 주변적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그죠? 주변적 노동자들은 일용직이나 아니면은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산업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죠. 그래서 어제도 안타깝게 KT의 그 케이블을 나르던 인부 위로 케이블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사고도 있었고, 용광로에 빠져 죽은 우리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재해들이 많은데 안전하게 우리 아이가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희망할 겁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사회는 보통은 하층 지식인 정도까지는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직 있고 숙련직 있고 반숙련이 있고 그다음 주변적 노동자가 있는데, 우리 준영이 어머님도 바라는 게 최소한 우리 아이가 하층 지식인 정도, 뭐 이게 하층 지식이면 평교사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층 지식인이라 그래서 낮은 수준의 어떤 직무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평교사 정도 되면 하층 지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기의 모습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저러한 환경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면은 나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성격을 건강하게 쓰는 것을 직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검사를 쭉 하셨는데 그 검사 결과를 보시면 내가 내 성격을 어떻게 발현하고 발산하고 표현하는지,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나의 기능이나 능력을 제대로 발현하고 발산하고 표현하지 못했을 때 그때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됩니까? 우리 준영이 같은 경우에 보통 말보다는 몸짓으로만 말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자기 기능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은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짜증난다, 또 우울한다, 이런 것들이 개인 내 공격으로 자기한테 향하는 경우가 있고, 이 공격성이 외부로 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뭐 우리가 인문학적 물음이기도 하고 철학적 물음이기도 한데, 나는 누구인가. 그럼 우리 준영이 어머님이 보시는 우리 준영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우리 아이는 어떠한 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예 두 개를 둘다 네? 둘다 말하나요? 아니면 한 명만? 우리 이분이 준영이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준영이? 네.